부터 엄마는 아들, 딸 차별을 하셨어요. 장손아들인 남동생은 집안의 귀한 보물이었고 저와 언니는 그냥 딸들. 친정집 가보면 저희 어릴 때 사진은 거의 없어요. 남동생은 100일에 돌사진에 생일 때마다 사진이 질비하지만 저희는 그 흔한 돌사진도 없고요. 그렇게 이런 차별은 당연한 듯 무뎌지며 살아오게 되었는데 결혼 후 더 확실히 내 내면의 결핍이 편애와 차별에 기인한 걸 알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2달 출가 후 본격적으로 남동생 명의로 서울 노른자 상권에 큰 매장 2곳을 넘겨주시더군요. 딸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동생한테 월급을 받는 구조로요. 저는 오히려 업장 관련 해외 유학 및 경험이 풍부한데 초반에 조금 개입하고 관계적인 문제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암튼 엄마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신 걸 이때 알았고요. 어려서 친정 식구들과 살 땐 이게 이상한 줄 몰랐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빠가 또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헌신적이시긴 해요. 단 그 안에 아들, 딸 구분이 확실한 옛날 마인드죠. 얼마 전 출산해서 첫 아기가 지금 60일이에요. 출산일도 입원해선 전 연락 안 했는데 아이 나오고 남편이 연락해 단번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엄마가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수고했다 하는데 잡힌 손도 마음도 전 이상하게 아무 느낌 없이 싸늘하더라고요. 입원 혼자 하고 진통 시작하고 남편이 도착했을 땐 안도감에 두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던데 엄마는 그 아들이 매장에 아들 뭐 먹나 도울 건 없나 매일 나가세요. 평생 전업하시다가 지금은 아들 돕고 싶어서 매일같이 가시나 봐요. 그 매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시지만 제 산후조리며 저나 아기한텐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아기 1달쯤 됐을 때 친정 식구들 모두 아기 보러 방문해서 같이 와 우리 아기 그때 한 번 보고 지금까지 얼굴 못 봤어요. 시댁은 정반대라 정 많고 아들, 딸, 며느리 잘 대해주시는데 아기 정말 많이 보셨거든요.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또 친정 생각이 나요. 그날 엄마 방문했을 때 돈 봉투를 건네시더라고요. 100만 원. 그나마 요새 바쁜 엄마가 딸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싶어서 감사하게 받고 또 남편 보기도 덜 민망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는데 제가 혼자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리원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물어보려고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도 문자도 씹히고 결정적인 건 남편이 장모님께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빨리 보여드리자 전화해도 안 받고 그 당시 못 받았다 쳐도 다시 전화는 절대 안 해요. 사회가 전화하는 것까지 신경도 안 쓰니 이게 무슨 개무신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 아침 9시 그날 점심쯤에 아빠랑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똑같이 안 받고 답장을 안 해 안 받습니다. 아빠는 현재 많이 연로하시고 몸이 약해지셔서 집에 엄마 없이 혼자 계시는 게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저희한테 많이 연락하시고 식사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집에 오신다 하는데 아빠 힘없는 얼굴을 보면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또 마음속의 분노가 내면에서 부딪혀 또 산후 호르몬 때문인지 친정 아빠만 만나면 그날 하루는 눈물바다입니다. 애 키우는데 어려움, 공감대가 전혀 없는 타입이고 저 임신 때도 차 타고 배 2번 갈아타는 만재도같이 먼 섬에 친정 온 친척 식구들하고 휴가 가자고 했었으니까요. 나중에 내가 후회할까 내가 마음 편하자고 한 번씩 아빠 챙기고 식사하고 들어오면 심한 우울증에 힘들어요. 아이 출산 후 친정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이 식었고 아빠는 몰빵해서 밀어준 남동생 대신 제게 현재 기대려 하고 엄마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요. 부모님께서 자란 세대는 원래 그랬고 내가 자란 환경과 다른 걸 탓하지 않고 덮는 게 저한테 가장 편한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대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맞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요. 시댁이 생기고 아기가 생기니 더 미운 마음이 커지네요.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듣고 싶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후기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복잡하던 심리가 조금은 정리되고 차분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 기운과 차별이 남편한테 간다는 말씀 진짜 맞고요. 아직 아가한테까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수유 중에 울고 우울해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니 미치겠네요.
결핍에 더 인정받고자, 더 관심받고자 노력한 딸 맞는 것 같아요. 그 덕에 넌 야무지니까 혼자 잘하니까 라는 말로 더 독립시켰겠죠. 조금은 홀가분해져서 다행입니다. 저 윗분 달아주신 것처럼 저도 좀 더 의연해질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님이 하시는 만큼 님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집은 딸만 있어서 딸 아들 차별은 못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자매들 사이에서는 차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릴 때도 어렴풋이 그런 거 괜히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커서도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게 마련 아닌가 싶어요. 물론 부모님은 절대 차별 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요. 지금 부모님께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아마 언니나 동생이 물려받을 것 같고 저도 그러길 바래요. 부모님께서 언니나 동생을 더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 자매들도 저보다 더 부모님께 잘했으니까요. 님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남동생에게 많이 물려주고 막상 의지는 님께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싫으시면 적당히 받아 넘기세요. 이런 걸로 아등바등 고민 마시고요. 댓글 2. 있으면 오히려 매달리게 돼요. 차별받고 못 받은 자식들이 당하면서도 계속 부모 곁에 맴돌다 보니 제일 효자 효녀라는 말도 있죠. 당연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무리고요. 주지 않고 혹여 주더라도 받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받을 생각 안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아이 낳고 더 강하게 님의 결핍이 채워지길 바라는 건데 그러니 계속 보려는 것이고 돌아서면 서운하고요. 마음 비우기도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기도 힘들 거예요. 그게 최선인데 이런 경우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매달리고 잘해주다 실망하고 반복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님은 그 정도까지 심각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산후 우울감에 겹쳐 더 힘드신 것 같네요. 출산 후 친정 생각 많이 나죠? 친정에 잘해주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나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사연. 서운한 거 나한테 쏟아내는 시모. 황당해요. 지난주 주말 시댁에 혼자 찾아갔다가 어머님께서 그동안 제게 서운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벌써 내일이면 또 주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뵐 자신도 없고 요즘 계속 그 생각에 마음이 우울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제 결혼해서 우리 식구잖아? 내게 불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네가 시집와서 이때까지 밥을 한번 해봤냐? 청소를 한번 해봤냐? 시부모 생일이라고 상을 한번 차려봤냐? 내가 아플 때 와서 밥을 한번 해봤냐? 덥다고 수박을 한번 사와봤냐? 복이라고 닭을 한번 사와봤냐?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이제 네 신랑이니 내 아들이 잘못한 것도 다 너한테 말할 거다. 네가 바꾸던지 해라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랑 사는 데 있어 큰 불만은 없는데 어머님께서 서운한 일들을 아들에게 말하면 반박을 하고 대꾸를 해서인지 아니면 아들하고는 원만한 사이이고 싶어서인지 아들한테 하는 말도 이제는 저한테 하시겠다네요. 그날 어머님 감정이 격해지셔서 우시면서 언성을 좀 높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뭐라 반박이라도 했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2살짜리 아이도 옆에 있어서 처음 보는 상황에 눈이 커다랗게 할머니만 보고 있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 항상 죄송하면서도 말씀 없으신 어머님께 감사히 생각하며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요즘 좀 제가 소홀히 해드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잘하다 좀 소홀했다고 한 번도 안 한 걸로 몰아가시네요.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듣고 나니 마음의 상처가 크고 앞으로 어찌 뵙고 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시댁 가면 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너무 자주 오라 하고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게 또 온종일 있게 하시니 마음 편히 앉아있지 못하고 어머님 서 계시면 안절부절 따라다니고 처음엔 제게도 잘해주시고 상냥하고 애교도 많으신 어머님이라 진정으로 자주 찾아뵀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자주 뵈서 그런지 아이 낳고는 며느리인 저보다는 아들과 아이 위주로 생각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상처도 많이 받고 시댁에 온종일 있었던 날 그 다음날은 여지없이 몸살이와 자주 하던 전화도 뜸하게 전화하면 늘 하시는 말씀 한번 온나 보통 일주일에 2-3번 볼 때 어머님 좋아하시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처음엔 그리 봤으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부터는 찾아뵙는 일이 조금 뜸해지면서 어머님도 불만이 쌓이셨나 봅니다. 더 큰 불만은 아들은 처가에 잘하는지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며느리만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든 남편이든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하며 친정 부모님 생신과 명절에만 가서 뵙고 가서도 너무 불편하고 피곤한 기색이어서 밥만 먹고 바로 나오곤 합니다. 또 5분 거리인 친정에 가려고 하면 말이라도 너무 섭섭하게 하십니다. 또 가니? 나 때는 상상도 못했다. 친정 가는 거. 아니, 솔직히 5분 거리 친정 자주 안 가는 게 바보 아닌가요? 시댁 가는 여태 셀 수도 없이 외식, 또 당일이지만 몇 번 장거리 여행도 다녀와 보곤 했는데 친정 가는 여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몇 번 남편에게 서운함을 내비치면 처가엔 네가 자주 가잖아. 다음엔 네가 남자로 태어나든지 등 실망스러운 답변만 돌아오고 나 역시 시댁에 똑같이 해볼까 하는 격한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댁에 잘하기만 바라는 어머님이 부담스럽고 언제부턴가 제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버님께 전하시는 눈치도 느껴 상당히 불편도 했습니다. 지난주 어머님의 말씀이 끝나신 후 며칠 후에 뭘 가지러 한번 오고 주말에 동선에도 휴가니 같이 어디 휴가라도 가자고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가는 것조차 너무 싫은 마음입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동생이 완강히 동서편을 들고 1년간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낸 후 돌아왔는데 불만이 있어도 제게 뒷담을 하시곤 동서네 앞에선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시고 그 후 동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때 되면 전화도 드리고 해서인지 지금은 아주 원만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저도 차라리 그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머님은 누구에게든 불만을 느끼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잘 알고요. 그리고 당신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늘 자기를 섭섭하게 대한다는 식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고부가는 서로 나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내 딸이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니라 서로 편하게 말을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마음이 시어머님이 1이라 보면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니 그의 곱절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기회에 서서히 멀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왕 욕도 한번 먹었겠다. 시어머니도 불편한 건 사실일 테니 그 핑계로 어색함을 즐겨야겠어요. 이젠 정말 할 도리만 하고 싶네요. 후기. 오랜만에 글 쓰네요.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 상담했었는데요. 그때와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다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때 이후로 불면증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툭하면 울고 서운한 거 말하고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질려버리더라고요. 점점 시댁에 혼자 가겠다 하고 중간에서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더군요. 그럴수록 시어머니가 또 징징거리셨지만 저 역시 맞불 작전으로 그럴수록 더 안 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레 안 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친정에는 내가 자주 가니 안 간다고 했지? 그럼 시댁에는 당신이 자주 가면 되겠네. 나는 나한테 불만만 가득하신 어머님께 이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긴 힘들어 했네요. 남편도 중간에서 지쳐버렸는지 이제는 제가 시댁 안 가도 그러려니 하고 시어머니 담당해서 중재하는 것 같아요. 동서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현명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동서욕을 엄청 했지만 후에 시동생 부부가 시댁 찾았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셨다 하더군요. 실은 내색 없으셨고요. 이래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나 싶었네요. 아무튼 저도 좀 강해졌고요. 남편도 이제는 지긋지긋한지 억지로라도 중간에서 좀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조언 덕분에 서서히 변하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원글님도 시어머니 엉엉 우실 때 뭐라 안 하신 거 잘한 것 같아요. 괜히 서로 감정 격해져 있을 때 따지고 해봤자 더 큰 싸움밖에 안 돼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더 크게 펑펑 울겠죠. 제가 볼 때 이런 관계는 평생 서로 그냥 큰 불만 안 터져 나오게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 정은 못 쌓죠. 그냥 표면적으로만 문제없는 관계. 저희도 그런 관계 겨우겨우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댓글 2. 제가 겪었던 일을 님도 겪고 계시네요. 해결책은 없어요. 잘할수록
잘해도 98%흠 잡힙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도 님처럼 당했고 님의 시어머니의 행동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더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노력하다 골병 들고 더 욕먹는 여자. 그게 며느리인가 봐요. 힘내세요. 이번 기회에 거리를 두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